자, 오늘은 음, 일주일 전에 일은 묻지도 마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름 전 일은 내게 묻지도 마라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을 딱 그 제목을 보는 순간 보름? 왜 보름일까? 뭐 어제 일은 묻지도 마라 하면은 뭐 뜻을 금방 알겠는데 왜 보름이라고 했을까 하고 이제 책을 펼쳐 보니까 그 산중에서 보름마다 이제 법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산중에 그 신도들이 막 와 가지고 인제 법회가 끝나고 나면 인제 스님 뭐시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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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 스님한테 인제 문답을 하는 과정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그 일관되게 이 스님께서는 신도들에게 깨우쳐 주는 그 말씀이 지난번 법회 때 있었던 일 말하지도 마라. 또 그 산중에서 있었던 산사에서 있었던 뭐 왈가왈부 시비이해 이런 거 가지고 또 뭐가 옳으니 그러니 따지지도 말고 지난번 법회 때 있었던 일들은 싹 얘기도 하지도 마라. 그 말씀인데 그 본의미가 뭐냐? 그러면 산중에서 일어났던 일에 그 산사에서 일어났던 신도들 간에 있었던 그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본의가 아니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에 지나간 일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경계를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이 글을 올렸더니 호사님이 "어이구 큰일 났습니다. 일주일 전에 사랑했던 사람과 감사했던 것을 어떻게 잊습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러는데 그런 의문이 들죠. 고마운 일을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고마운 일을 잊으라는 건 아니죠. 기억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잡념에 나를 묶어 버리는 그 잡념 번뇌를 놓아 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놓아 버리라는 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내가 깨어 있으라는 데에 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억은 잊을 수가 없죠. 기억력이 쇠퇴하지 않는 이상 떠오르기 마련이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이 덩달아서 따라오르는 것이 인제 기억이기 때문에 기억을 없애라는 말도 아니고 또 좋은 일, 감사한 일을 없애라는 말도 아니에요. 이 말씀의 본뜻은 현재 내가 항상 깨어 있으라 그 말씀이에요. 집착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인제 내가 뭐에 집착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그 집착하는 그것을 찾아서 놓아 버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집착이라는 것이 나를 괴롭고 힘들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흔히 집착이라는 말을 우리가 뭘로 말하냐면 내 발목을 붙잡아서 내가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이것을 집착이라고 하거든요. 나는 나아가려고 하는데 발목이 붙잡혀 있으면 못 나가죠. 근데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은 반드시 사람과의 만남에서 일어나요. 그 사람을 만나면 무슨 생각이 나는 거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관계와 만남에 의해서 내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는 관계를 끊고 살 수는 없잖아요. 모든 관계를 하고 살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 또 법동지와의 관계,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 제자와의 관계, 뭐 이웃 간의 관계, 친척 간의 관계, 뭐 동네 사람과의 관계, 대통령과 국민의 관계, 세계 속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나의 모습이 나타나고 나의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마음의 생성이라는 원리가 그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말하면 내가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마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나하고 만나는 사람이 내 가족이 아무 관계가 없으면 그 가족을 만나도 무감각하니까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죠. 관계가 없으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이제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맺어진 관계, 한 번 생긴 관계가 영원하질 않아요. 오래가질 않는 거예요. 자식도 키워보면 자식도 자라면서 변하잖아요. 또 부부지간도 상황 따라서 변하거든요.
우리의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다 변하거든요. 다 변해요. 안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변하는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지나간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이 묶여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보름 전 일을 묻지 마라. 일주일 전 일을 묻지 마라. 지나간 일을 이야기하지 마라. 그겁니다. 그거니까 이제 역설적으로 말하면 현재 지금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관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난 일에 묶이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인사말로 여러분들에게 지난번 제스처를 알려드렸었죠.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해볼까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의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당신의 과거의 그 기록은 나에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의 새로운 모습을 경이롭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모습을 내가 존경합니다. 이게 말같이 쉬울까요, 이게?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막 머리가 아픈데. 그게 쉽나요? 처음 뵙겠습니다 하는 게.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내가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마음을 먹는 것이 내가 새로운 탄생이에요. 또 오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새롭게 봐줄까? 응? 그거거든요. 나는 새롭게 마음먹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새롭게 봐주지 않는다. 이러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새롭게 마음을 먹어도 새롭게 하려고 해도 저 사람은 나를 과거의 사람으로 대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건 그 사람 일이에요. 그건 그 사람 일이야. 내가 저 사람을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생각하는 것은 내 문제거든요. 내가 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서 저 사람이 나를 새롭게 못 봐준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살아요.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전전긍긍하고 살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모르는 것이 특성이에요. 인간만큼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정말 몰라요. 그만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고유의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인간만큼 저 사람의 생각을 내가 공유하기가 힘들어요. 그 사람의 생각을 내가 공유하기가 힘들어. 즉 공감하고 또 내가 동의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의 생각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이제 당신을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새롭고 내가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내가 존중하고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상대방도 상대방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상대방에게도.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사말로 기분 어때? 내 생각은 어때? 라고 하는 질문이 최고의 질문이고 최고의 존경의 말이에요. 오늘 기분 어때? 네 생각은 어때? 그래야지 내가 당연히 너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너는 당연히 그렇게 느낄 것이다라고 내가 짐작하는 것은 이게 오류다.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오늘 기분 어때? 오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주는 그 말의 습관도 이런 데에서 나오는 그 언어의 표현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 내가 나를 표현을 좀 잘해야 돼요. 나 과거의 당신으로 생각하지 않겠어. 나 지나간 일 내가 마음에 두지 않겠어. 나 지나간 일에 대해서 내가 당신을 원망하지 않겠어. 나 지나간 일에 대해서 당신의 잘못을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지 않아. 이제는 아무 생각 없어. 그냥 오늘 너하고 나하고 새롭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런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내가 지금 새롭게 너를 대하고 있다, 만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해서 그 사람이 그걸 알아듣도록 나는 내 메시지를 전하는데 충실하면 된다. 그 생각입니다. 이 정도는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마음속으로만 내가 새로운 생각으로 당신을 대하고 있어 라고만 해도 이것은 의사소통이 대화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 새롭게 시작하자. 그거는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고 지금 너하고 나하고 최대한으로 재밌게 살자. 너하고 나하고 가장 신나게 살자. 너하고 나하고 우리 함께 정말 행복을 위해서 창조해보자. 나아가보자. 앞으로 쭉쭉쭉쭉. 이러한 새로움의 약속이 서로 간에 믿음이 될 때 모든 과거가 싹 잊어져 버리는. 아, 교훈이 그게 말같이 쉬워요? 글쎄요. 이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잊어버리자. 뭐 전체의 삶은 아니어도 전체의 삶을 싹 이스케이프 확 날려버리는 건 아니더라도 적어도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할 수 있잖아요. 또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내 뱃속에 똥이 꽉 차 있는 거죠. 머릿속에 똥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과거에 정리되지 않은 거 갖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똥머리 가지고 어떻게 살 거예요. 치워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위대해요. 동물이 배설작용이 있잖아요. 생각도 배설을 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연의 이치를 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를 따라서. 제가 비유를 잘 드는 게 강물로 표현을 했잖아요. 강물을 가만히 앉아서 내가 현 시점에 딱 앉아서 강물을 쳐다본다. 여러분들 낚시를 한다고 해보세요. 바다 낚시 말고 강물 낚시를 하는데 강물이 위에서 아래로 쫙 흐르잖아요. 그러면 낚시를 딱 던졌는데 찌가 깜빡깜빡 움직여요. 찌를 쳐다보고 있지만 그 찌를 딱 지나가는 그 물이 고정되어 있나요? 계속 흐르잖아요. 새로운 물이 지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물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 것이지 그 물이 가만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세상의 이치가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변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적으로. 새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현재 내가 존재하고 있는 그 순간에 모든 우주의 모든 만물들이 새롭게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 서기 2023년 3월 19일이잖아요. 11시 15분, 17분. 이 시간이라는 것이 계속 흐르고 있거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공간이 계속 달라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의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다고 하는 것에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론의 진리를 딱 말씀드릴 때 그냥 언어 도단의 입정처이다 한 말씀이에요. 처음에. 이론이라는 것은 언어 도단의 입정처이다. 언어로서 딱 규정할 수가 없다. 그냥 언어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딱 들어가 버린 자리가 이론의 자리다라고 첫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도단이다. 말로서는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이렇다, 너는 그렇다, 나는 이렇다라고 하는 그 규정이 없는 거거든요. 규정할 수 없어. 못 바꿀 수 없어. 그러니까 고정관념이라는 것처럼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이에요. 너는 이런 말 하죠. 너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야. 너는 아주 우둔한 사람이야. 너는 고집이 센 사람이야. 등등으로 이제 규정을 하게 되면 계속 그렇게만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 언어에 묶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볼 때에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뵙는데 과거의 문제도 없고 미래의 걱정도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고 그 언어 도단의 입정처 자리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리들의 그 모습이 현재를 책임지는 것이고 다가올 미래를 책임지는 것이고 지금 만난 인연을 책임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다 변명이 돼 버리고 다 내 탓이 돼 버려요. 무엇 때문에 그래라고 하는 것이 다 원인으로만 규정해 버려 가지고 그 내 탓이야 되고 너 때문이야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너와의 만남은 지금 내가 책임질 일이야.
샘물처럼 솟아나는 마음으로 또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새로 떠오르는 이 태양도 오늘 나를 살아가게끔 하는 그 메시지를 줘요. 저 오늘 그 새벽에 해를 맞이할 때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맞이했거든요. 2023년 3월 19일 일요일 새로운 아침이 뜬다. 새로운 아침을 맞이한다. 이건 나에게 엄청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것이다. 예, 그렇게 새롭게 맞이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고 그런 만남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